나의 진로 강점 찾기 한국코칭심리연구소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입니다. 교육학자 리부스의 동물학교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이 모여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달리기, 오르기, 날기, 수영 등으로 짜인 교과목을 채택했습니다. 동물학교는 행정을 쉽게 하기 위해 모든 동물이 똑같은 과목을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오리는 선생님보다 수영을 잘했고 날기도 그런대로 해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 성적은 낙제였어요. 오리는 학교가 끝난 뒤에 달리기 과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달리기 연습에 열중하다 보니 오리의 물갈퀴는 닳아서 약해졌고 수영 점수도 평균으로 떨어졌어요. 토끼는 달리기를 가장 잘했지만 수영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려버렸어요. 다람쥐는 오르기에서 탁월한 성적을 냈지만 날기가 문제였어요. 날개반 선생님이 땅에서 위로 날아오르도록 하는 바람에 다람쥐는 좌절감에 빠졌어요. 독수리는 날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솜씨를 보였지만 다른 수업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아서 문제 학생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수영을 잘하고 달리기와 오르기, 날개는 약간 할 줄 알았던 뱀장어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아 학기 말에 졸업생 대표가 되었답니다. 리부스의 동물학교 이야기는 학생들이 각자 잘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존중해주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기를 바라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고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각자가 창조된 목적대로 움직일 때에만 우수하고 다른 목적을 요구할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학생 고유의 잠재력을 잘 파악해 이를 살려주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각자 가진 재능이나 그 능력이 다 다르지요. 남의 능력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나의 강점을 활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강점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긍정적인 행동 양식이나 탁월한 성품과 덕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점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특정 강점이 개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자기 강점 활용 시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합니다. 억지로 한다거나 일부러 행동한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매우 나는 내가 배려를 강점으로 생각하고 배려를 활용하는 활동을 할 때 타인에게 배려하는 행동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강점은 배려가 되는 거예요. 강점 발휘 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몰입하게 되고 에너지가 넘치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신체 활동을 강점으로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 내부에서도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운동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강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은 타고나는 것인가? 네, 타고나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냐 하면 자신의 노력과 또 환경에 따라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강점이 보통 바깥으로 아니면 대표 강점으로 올라오죠. 일반적으로 청소년 강점은 20가지의 강점이 있는데요. 그 강점들이 계속해서 나의 노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구열을 강점으로 갖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노력하시면 여러분의 강점의 대표 강점 중에 하나가 학구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점은 찾는 10가지 방법입니다. 나는 무엇을 즐기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과거에 행복했던 경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을 소환해서 내가 행복했을 때 무엇을 할 때 행복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때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나는 나의 모습을 좋아하는가?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요? 궁금하네요. 네 번째, 지금까지 해본 일 중에서 특히 잘했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부족하고 잘 안 될 것 같은 일을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신감도 없고 잘 못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좀 더 잘하고 싶어지고 완성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는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적이 되는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단지 내가 재미있어서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내 스스로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인가? 닮고 싶은 롤모델은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 중에 내가 어떤 것을 닮고 싶을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주는 피드백 중에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드는가? 그런 것들을 적어보시면 또 자신의 강점이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하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으시면 강점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무료 사이트 짜셔서 한번 해보세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셜릭만은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아실현적 입장의 흐름을 통합해서 행복관을 제시하였는데요. 그 첫째는 즐거운 삶이고 두 번째는 몰입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인데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삶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삶이겠지요. 여러분도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활동으로 오늘의 느낀 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